안녕하십니까. 2022년 1월 12일 최병우의 팩트 시작하겠습니다. 국민의힘 윤석열 후보에게 이준석 대표 리스크가 굉장히 오래됐죠. 1, 2, 3차까지 진행이 되다가 극적으로 봉합, 봉합인데 거의 완결된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이제 윤석열 후보가 이준석 대표 리스크를 벗어났다. 이렇게 충분히 얘기를 할 수 있는 대목이고, 그로 인해서 지지율이 회복돼서 이제 반등 국면에 들어갔고, 일부 여론조사에는 윤석열 후보가 이재명 후보를 앞서는 그런 결과까지 나왔습니다. 그런데 반면에 이재명 후보는 순탄하게 가는 듯 싶었는데, 송영길 민주당 대표의 또 어떤 과잉 감싸기, 이것 때문에 또 구설에 오르는 일이 자꾸 벌어지고 있다. 그래서 오늘은 그 얘기를 한번 해보겠다, 이런 겁니다. 어제 송영길 대표가 MBC에 출연해서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이재명 후보는 문재인 정부에서 탄압을 받던 사람이다. 기소돼서 죽을 뻔하지 않았느냐. 이 후보도 당선이 되면 새 정권 창출이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근데 이건 무슨 얘기를 하다가 나온 거냐면, 안철수 후보와의 후보 단일화, 연대 이런 게 필요하다, 이런 주장을 하면서, 그러니까 이재명 후보가 당선돼도 정권 교체니까 안철수 후보는 그동안에 정권 교체를 지상명령인 양 인식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재명 후보도 정권 교체니까 같이 하자, 이런 의미로 아마 했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 후에 설명이 좀 나옵니다. 안 후보는 무조건 정권 교체를 말한다. 문 대통령이 다시 출마한 것도 아닌데 정권 교체, 감정적 보복 심리에 의존하는 건 도움이 안 된다. 이런 식으로 이제 송영길 대표가 얘기를 하니까, 문재인 정부의 국민소통 수석을 했던 사람이죠. 윤영찬 의원이 페이스북에다 이렇게 썼습니다. 문재인 정부에서 이재명 후보를 탄압했다는 송영길 대표님의 말씀을 듣고 아연실색한다. 내부를 분열시키는 이 같은 발언이 선거에 무슨 도움이 되는지 잘 모르겠다. 저도 대통령님을 모셨지만 특정 누구를 탄압하는 성정이 아니다. 본인이 힘드셔도 전체를 위해 참고 견디는 분이다. 사실과도 전혀 부합하지 않고 민주당의 승리를 위해서도 도움이 되지 않는다. 자, 그럼 여기서 저희가 중립적으로 판단하면 송영길 대표가 얘기한 이재명 후보가 문재인 정부에서 탄압을 받았다는 팩트, 거짓말이죠. 왜 거짓말이냐? 이재명 민주당 후보 전과사범 얘기를 했습니다. 그 전과사범이 다 이재명 후보 본인의 과실로 인해서 생긴 일이죠. 그리고 문재인 정부에서 탄압을 받은 게 아니고 문재인 정부에서 봐줬기 때문에 이재명 후보가, 아니 경기도지사 선거 때 친형 강제 입원에 관해서 그런 일 없다라고 거짓말을 하지 않았습니까? 왜냐하면 강제 입원을 시도한 건 사실이거든요. 시도해서 실패했죠. 그래서 처벌을 안 받은, 대법원에서 그냥 그걸 봐준 건데, 그런 일 없다, 강제 입원 시도 자체가 없었던 일인 것처럼 2018년 경기도지사 후보 토론회에서 얘기를 했는데, 명백한 거짓말이죠.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유포입니다. 근데 그거를 대법원에서는 즉흥적으로 질문 답변을 하다 보면 그럴 수도 있다. 그게 어떻게 즉흥적인 거예요? 그 당시 후보 토론회의 핵심 쟁점이었습니다. 즉흥적인 답변이 아닙니다. 준비해간 답변이죠. 그런데 그걸 이유로 해서 무죄를 했기 때문에 오늘날 이재명 후보가 있는 겁니다. 문재인 정부의 김명수 대법원에서 봐줬기 때문에 있는 거죠. 근데 탄압을 받았다고요? 본인이 허위사실을 유포하지 않았으면 왜 기소를 했겠습니까? 그것도 문재인 정부에서. 이렇게 보시면 팩트 자체가 틀렸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 있고, 뿐만 아니고 다른 거 친형 강제 입원뿐만 아니고 다른 것들도 다 본인의 과실 내지는 본인의 범죄 행위, 의심, 이런 걸로 인해서 기소가 됐던 것이고, 그런 부분이 이제 김명수 법원에 가서 무죄나 이렇게 받은 것이지, 다른 탄압을 했기 때문에 무슨 야당 후보 누구, 어찌 보면 지금 윤석열 후보 부인 김건희 씨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의혹 1년 넘게 지금 수사하고 있는데, 벌써 재작년 11월부터 수사하고 있는데 지금까지 결론이 없습니다. 그리고
주가 조작 의혹과 관련한 주범, 공범, 종범 다 재판에 넘어갔는데 김건희 씨만 붙잡고 있습니다. 이런 게 탄압 아닌가요? 송영길 대표도 변호사인데 어떻게 이렇게 한눈을 감고 정치권 현상을 바라보는가? 이런 것들이 이제 문제다. 그 다음에 윤영찬 의원의 이 반박도 참 힘들죠. 누구를 탄압하는 성정이 아니다? 그러면 지금 윤석열 후보에 대한 그 수많은 탄압 사례, 아까 제가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의혹, 협찬사 증가한 의혹, 아니 그런 것들은 서너 달이면 수사 끝날 내용입니다. 근데 어떻게 1년 넘게 수사하고 그 다음에 한동훈 검사장 검언유착 의혹 다 해서 혐의가 없다고 나왔는데 결재를 안 하지 않습니까? 그거 엄연히 신문방송에 다 나오는데 문재인 대통령은 이런 검찰권 남용, 특히 야당 후보 관련 사항에 대한 검찰권 남용을 충분히 인지하고서도 왜 가만히 있느냐. 검찰권을 엄정히 행사하라고 해야 될 것 아니냐. 근데 그렇게 탄압하는 성정이 아니라고요. 이 또한 거짓이다. 송영길 대표의 잘못된 팩트에 윤영찬 의원이 거짓으로 대응하고 있는 코미디 같은 일이 계속 벌어지고 있는데 그러면 송영길 대표는 왜 이런 실수를 계속할까? 결국은 이게 정권교체 여론이 워낙 높다 보니까 그 여론에 편승해서 이재명 후보로 교체되는 것도 정권교체다. 이렇게 주장하려고 하고 있는 것인데 국민들은 동의하지 않는다. 우리가 2010년, 2011년 이즈음에 여론조사가 하나 있었습니다. 이명박 대통령에서 박근혜 대통령으로 바뀌는 것이 과연 정권교체냐. 그때 국민들의 다수가 그것도 정권교체라 얘기를 했습니다. 왜 그러냐. 그거는 바로 이명박 후보와 박근혜 후보가 2007년에 정말 사상 유례 없는 치열한 경선을 벌였기 때문에 그리고 그 이후에 둘이 손잡은 적이 없었거든요. 박근혜 후보가 2012년에 대통령 후보 경선에 나섰을 때도 이명박 후보는 전혀 호의적이지 않았습니다. 이런 것들을 국민들이 쭉 관찰을 했었기 때문에 이명박에서 박근혜로 가는 것도 사실상의 정권교체다. 이렇게 얘기를 했던 것이고 그건 실제 여론조사에서 드러났습니다. 그러나 지금 문재인 대통령과 2017년 이재명 후보가 굉장히 안 좋은 관계였던 거 틀림없죠. 그래서 사실은 그 이후에 친문 세력에 의한 해경군 김씨 사건이 일어났던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나 그 이후에 이 민주당 경선 과정을 거치면서 문재인 대통령은 사실상 이재명 후보의 손을 들어준 셈이 됐고 그걸 어떻게 할 수 있냐? 친문들이 별도의 후보를 만들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친문들이 대부분 가서 이재명 후보를 도왔고 친문의 좌장이라는 이해찬 전 대표는 적극적으로 이재명 후보 만들기에 앞장섰다. 이렇게 본다면 우리 국민들은 문재인에서 이재명으로 바뀌는 것을 정권교체라고 보질 않는다. 그거는 뭐 우리가 다 알 수 있는 내용인데도 불구하고 정권교체 여론이 높다 보니까 송영길 대표가 거기에 편승하려다가 이렇게 일종의 헛발질을 했다. 이렇게 보고 이거는 결국은 감수성의 문제죠. 국민들이 어떻게 보느냐는 거하고 무관하게 본인이 그냥 우기고 보는 거다. 그래서 이게 오히려 지금 리스크가 됐다. 내지는 여당 내에서 자중질환이 벌어지는 사태가 됐다. 이렇게 볼 수 있고 근데 송영길 대표가 이게 여러 번 있었습니다. 이런 일이. 가까운 거로 따져보면 12월 23일이죠. 여의도 중소기업중앙회 대전환선대위 직능본부 출범식에서도 어떤 일이 있었냐면 이재명 후보의 전과 사범 이 부분을 이제 옹호하다가 생긴 일입니다. 다 공익활동을 뛰다가 그렇게 된 것이다. 이재명의 삶은 이렇게 서민과 아픈 곳에서 억강부약의 정신으로 함께 해왔다. 이렇게 주장을 했습니다. 근데 제가 이재명 후보의 전과 4개 이 부분에 관해서 판결문을 들여다봤다 하는 걸 유튜브로 한번 해드린 적이 있습니다. 전과 4개, 음주운전, 검사 사칭, 그 다음에 공무집행 방해, 이런 것 등등인데, 그 판결문에 보면요, 구체적인 내용들은 결국 수사기관이, 검찰이
또는 경찰이 수사를 해서 어떠어떠한 상황이 벌어졌다 하는 걸 법원에 가서 판단을 받아서 판사가 그걸 인정을 했기 때문에 판결문에 남긴 겁니다. 거기에 보면 공익활동이요? 터무니없는 얘기입니다. 아니 세상에 음주운전이 무슨 공익활동입니까? 그것도 새벽에 음주운전을 했는데 자기 집에서 분당 중앙공원까지 새벽에 새벽 1시 반인가 뭐 그렇게 됐더군요. 그 다음에 공무집행 방해, 검사 사칭한 그 장면이 정말 그림처럼 판결문에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뭐 그게 그냥 옆에 가만히 있는데 엮인 것이다? 거짓말입니다. 이재명 후보의 그 말에 그 거짓말을 송영길 대표가 믿고 반복한 것이다. 뭐 닥치고 옹호하다가 벌어진 일이죠. 이런 것들을 우리 국민들은, 실상을 아는 국민들은 어떻게 볼 것인가. 뿐만 아니고 바로 그 11월 달에는 또 민평년 2021년 총회에서 윤석열 후보가 자기 돌잔치에, 자기가 놓진 않았겠죠. 그 아버지나 어머니가 놨겠지만, 엔화를 우리나라 돈 대신에 거기에 놨다 해서 사진까지 올렸습니다. 그러면서 자, 이렇게 일본과 가까운 유복한 연세대 교수의 아들로 태어난 윤석열 씨는 사법고시를 합격하고 서울대 법과대학을 나와 검사로서 검찰총장을 했다가 갑의 위치에서 살다가 다시 민주주의를 지키겠다 뭘 하겠다며 공정과 상식을 외치고 있다라고 주장을 했는데, 바로 그 돌잔치 상에 놓인 그 엔화라고 주장을 하는 송영길 대표의 사진이 자세히 뜯어봤더니 원화였다. 지금 돈은 아니고, 그 윤석열 후보가 60년생 아닙니까? 그러니까 61년 당시에 통용되던 시판 뭐 이런 환으로 되어 있는 지폐입니다. 아니 송영길 대표도 그 어간에 태어났는데 저도 그 옛날 돈 봤거든요. 그리고 엔화하고 원화도 구분 못한다. 이런 문제가 왜 생기느냐 도대체가. 이것 또한 송영길 리스크다. 그래서 한참 논란이 됐었죠. 결국은 윤석열 후보 공격하다가 보니까 이거 그 공격 자체가 정말 황당한 일이 벌어진, 어찌 보면 자충수를 둔 것이 돼버렸다. 이걸 이재명 후보 입장에서 보면, 아니 날 도와주려고 하는 건 좋은데 좀 헛발질 좀 하지 마라, 자책골 좀 넣지 마라, 이렇게 얘기하고 싶을 겁니다. 그거만 있나요? 이건 뭐 이재명 후보가 그 후보가 되기 전 얘기지만 6월 달에는 또 17명의 사상자를 낸 광주 철거 건물 붕괴 참사 사건이 있었습니다. 이게 사실은 왜 이렇게 피해자가 많냐면 버스를 덮친 겁니다. 건물이 무너지면서. 뭐 지금 또 아파트 붕괴 현장, 광주에서 그것도 똑같은 회사가 아파트 건설하다가 그게 붕괴돼서 뭐 일부 실종되고 뭐 이런 안타까운 사건이 벌어졌습니다만은, 그 당시에는 버스가 멈추고 있었는데, 그러다 보니까 송영길 대표가 아니 운전기사가 본능적 감각으로 엑셀만 좀 밟았으면 살았을 것이다, 또 이런 얘기를 해가지고, 그렇다면 그 운전사 책임으로 돌리는 것 아니냐, 이런 비판에 휩싸인 적이 있습니다. 자, 왜 송영길 대표는 이렇게 정말 국민적인 감수성이 낮은 주장을 계속할까요? 글쎄요, 이재명 후보를 도와주겠다는 그 충정은 우리가 알겠습니다만은 결국은 앞뒤 안 가리고 자기야말로 엑셀을 계속 밟다 보니까 이런 참사가 벌어지는 것이다. 이재명 후보 입장에서 보면 참사죠. 자기를 도와주겠다는 의도는 알겠는데 그것이 계속 자책골로 이어진다. 이렇게 되면 사실 송영길 대표가 없는 것이 낫다, 뭐 이런 얘기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은 송영길 민주당 대표가 오히려 이재명 후보의 리스크가 되고 있다. 앞으로 도대체 몇 번 더 이런 일이 벌어질까? 뭐 윤석열 후보로서는 송영길 대표한테 박수를 치고 싶겠죠? 그건 바로 얼마 전까지 이준석 대표에 대해서 민주당이 계속해서 옹호하고, 여권 패널들도 방송에 나가면 거꾸로 됐습니다. 여권 패널이 이준석 대표를 옹호하고 야권 패널이 이준석 대표를 비판하는 일이 벌어지는 이런 코미디 같은 일, 그게 지금은
거꾸로 됐다. 윤석열 후보로서는 뭐 어찌 보면 희소식이 될 수도 있는 이런 얘기가 되는 것이고요. 자, 안철수 후보의 뭐 단일화 내지는 정권 교체론, 이건 뭐 계속해서 3월 9일 대선까지 아마 정권 교체론이 50%를 넘는 이런 상태를 유지하면 결국은 선거라는 것은 결국은 그 정권 교체론이라고 하는 것에 부합하게 윤석열 후보의 지지율이 나오지 않을까, 이렇게 좀 예상이 되고요. 또 그 전제는 안철수 후보가 이런 정권 교체를 본인이 지상과제로 쭉 말해왔으니까 본인의 일관성을 지키기 위해서라도 정권 교체론에 안철수 후보가 같이 함께 해야 된다. 뭐 이거는 어찌 보면 과제라고 할 수 있고요. 그 과제를 위해서 윤석열 후보는 손을 놓고 있을 것이 아니고 지금부터 꾸준히 안철수 후보와 물밑 대화를 해야 된다. 저는 뭐 하고 있을 것이다. 이렇게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고맙습니다.